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16분 정도인데요. 이제 요거 방송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식하면서 마음이 계속 편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2020년이고 올해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게 쭉 코스피 지수가 오다가 훅 빠지고 지금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때 이렇게 지수가 무섭게 빠질 때는 이때 마음이 불편했죠.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때는 일단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이었고, 근데 마음은 어땠냐면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앞으로 올라가겠지라는 어떤 좀 희망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버티면 되는 것 같다. 언제 하락이 끝날지 모르지만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가는 올랐어요. 뭐 당연히 주식 계좌도 오르고 있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주가는 올라서 좋아야 되는데 앞으로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이때는 희망이 오히려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자 이런 마음이 있었고, 지금은 주가는 많이 올라서 좀 계좌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불편한 느낌이 든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방금 제가 이제 어떤 회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시젠에서 한 10배 정도 수익이 났었대요. 나서 이제 수익이 이제 많이 났죠. 그랬을 때 이제 통화했던 기억이 나요, 저랑. 근데 사실 저희가 시젠 너무 이제 저희에게는 좀 흑역사 같은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시젠 주간 차트로 좀 한번 봐보면, 저희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좀 그런데, 저희가 요 언저리 때 샀었어요. 요 언저리 때는 코로나가 나오기 이전이었고, 그냥 이 회사의 올플렉스를 보고 정말 기술력 있는 회사다. 근데 언제 가지? 언제 가지 하면서 그래 한 2만 원 정도 아래에서 사서 한 4만 원 정도까지 가면 정말 잘한 거다라고 하고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매수하고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0만 원까지 간 거죠. 우리는 근데 이 뒤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회원분은 끝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어서 10배 이상 어떤 뭐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통화를 그때 했었을 때 그분이 내 어떤 근데 거의 뭐 몰빵하다시피 비중을 많이 하셨는지 꽤 컸던 자금이었거든요. 커졌었던 것 같아요. 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주가가 더 갈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익 실현을 꽤 많이 하든지 비중을 많이 줄이든지 하시자라고 하고 이제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너무 큰 비중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너무 큰 비중이었고 해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전화 드렸더니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서 반토막 났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시즌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단기적인 관점인 것이죠. 길게 보면 시젠이라는 회사가 뭐 로슈를 잡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려면, 근데 사실 이렇게 반토막 나면서 엄청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때 매수해서 나는 시젠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로슈 얼마큼 따라갈 때까지 가겠다 이렇게 계획했던 분이라면 사실 뭐 이거의 등락은 크게 무시하고 여기까지 올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디테일한 매도 계획이 없는 분들은 일단 계좌가 확 부르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때 이제 느꼈던 거는 어떤 매도 계획이라는 거, 뭐 이렇게 출구 전략이라는 것을 확실히 좀 정해둬야겠다. 만약에 장기로 갈고 갈 거면, 진짜 장기로 갈 거면 비중을 너무 많으면 힘들 것이고,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는 과정에서 내 종목이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는 과정에서 내 종목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하락하는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버텨나갈지, 혹은 이렇게 이내 종목은 하락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비중이 너무 많아 버리고 다른 종목들의 비중이 많으면 결국 이게 분산도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아주 갈 때는 비중이 10%가 넘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종목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느낌이 많냐면 호재랑 악재가 좀 섞여 있는 느낌. 호재와 악재. 그러니까 호재라고 하면 뭔가요?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악재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그러니까 비싼 것만큼 악재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입장에서는 싼 것만큼 호재가 없듯이 지금 호재와 악재가 같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월시저널에 따르면 그 S&P 500 중에서 189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81%가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좋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잘 볼 때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노란색이 뭐냐면 CT 이코노믹스 서프라이즈 인덱스 글로벌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망치 대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실제로 발표된 실제 발표치 서프라이즈 비율이에요. 근데 이 노란색이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노란색이 높게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그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면 P인데, 그러니까 EPX 전망치 대비 실제 주가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보면 뭐냐면 4분기 실적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즉 예전에 제가 한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 전문가들의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보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적이 좋다라기보다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 시장이 좋았을 때 2018년도, 17년도 말 이상을 아직 뭔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아진 이 어떤 실적 전망치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지만, 일단 좋게 나오는 거는 있는 그대로 사실이니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 기업이 이런 것이고, 한국은 어떠냐면 한국은 사실 수출 물가, 그러니까 수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장을 볼 때, 경기 지표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금리이기도 하지만 매월 혹은 10일마다 수출에 관련된 데이터는 항상 빠지지 않고 체크합니다. 기록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어떤 PMI 지표나 이런 것들도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웬만한 그 경제 지표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 기록은 하지 않고 눈으로 보긴 하는데, 제가 반드시 적는 것은 적어서 적어서 계속 체크하는 것은 이렇게 수출 관련된 수입출과 수입 양, 금액을 보고 일평균도 보지만, 그리고 뭐 제조업 지수도 기록하고 선행 지수도 기록하고 금리 기록하고 한국의 금리도 시장 금리부터 회사채까지 다 적어 놓긴 하는데, 요거로 뺀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적어 놓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한국의 IT 수출 물가, 디램 고정 가격이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것이 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요것으로 좀 이해를 저는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일단 수출 경기가 개선 죄송합니다. 수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경상수지가 흑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원화 강세를 원화 강세의 어떤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상당히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수출 물가와 그러니까 수출 단가랑 수출 물량이 같이 개선되는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면 수출액의 레벨업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수출액의 레벨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결국엔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는 주식 시장에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뭐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래서 분명히 실적들은 좋아지는 것도 호재이고 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다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면 이것은 악재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시장이 많이 조정받지 않고, 만약에 받더라도 좀 잘 견디고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보기 전에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진짜 고점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도 줄고 백신도 이게 보급이 빨라지고 이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나? 그러면은 혹시라도 긴축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좀 앞선 생각도 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 가면 사실 달러가 지금 강세로 가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부분도 있죠. 근데 지금은 아직 무언가 잡히진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좀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뭐 버블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열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고민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사실 뭐 좀 어제부터 나름대로 친절하게 좀 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까 할 말도 없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그걸 보면 오늘 사실 뭐 관심 있는 기업은 JVM을 다시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JVM은 이전에 잠깐 타진 매수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언저리였나요? 이 언저리인가? 에서 잠깐 여긴가에서 매수했다가 요 언저리에서 그냥 빨리 나왔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 주가가 박스권인데 왜 그때 잠깐 좀 최대한 좀 빨리 나왔냐면 해외 매출에 대한 것들이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게 시장 전반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사실 어떤 회사이냐면 국내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어요. 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
성장성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성장하려면 유럽과 북미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이런 분위기였지만 유럽과 북미 쪽은 여전히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수출에 대한 증가가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불안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고. 그래서 뭐 조금 천천히 좀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확인하고 해보자 이런 생각. 근데 다행히도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유럽 쪽에서의 어떤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위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수가 아닌 수출 쪽에서 이렇게 실적이 나와준다라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 요소를 제거돼 버리는 오히려 성장성 플러스가 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어떠냐면 한동안이죠. 꽤 오랫동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길게 보면 이런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는 이제 말도 안 되게 확 빠졌던 것. 그러고 나서 그것은 정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확 빠졌던 것은 일단 정상화되고 그 다음은 방향성이 없어요. 주가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한참 하락했죠. 하락했고 그 다음에 사실 요거는 화살표를 이렇게 했는데 어, 요, 요 구간은 해외 매출이 정체된 구간이고 요 구간은 해외 매출이 이제 증가가 시작되는 구간이거든요. 요거를 친절해야 되니까 어, 이거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카페에다가 썼던 것이 있는데 보면은 이 회사인데요. 이게 어째 썼냐면 2015년도에 219억 했어요. 해외 매출이. 근데 2019년 약 한 4년 정도를 해외 매출이 정체가 돼 있었던 구간이에요. 요때가. 그러니까 이때 이게 이 회사를 보면은 이 회사가 분명히 실적은 계속 성장하는데 계속 성장하거든요. 역성장이 거의 없이 아마 한 회 정도 매출이 잠깐 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4년 동안 주가가 방향이 하락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뭐 현금 흐름에 약간의 좀 이게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해외 매출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왜냐면 그전에는 국내 매출이 이제 쫙 올라가면서 점유율이 꽉 찰 때까지는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더 이상 뻗칠 게 없고 하니까 수출로 해야 되는데 수출까지 정체되니까 좋은 회사이지만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좀 소외를 시켰던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음, 그쵸? 근데 요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기업 내용을 한번 카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것들의 해외 매출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횡보하니까 밸류에이션 하단에 와버리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근데 여기 요 전에는 코로나니까 이거는 좀 무시해야겠죠. 무시하는 것이고 하단에 온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좋은 회사가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당장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언젠간 올라갈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 실적에 의한 실적이 촉매로 작용할지 어떤 뭐 아마존의 어떤 이슈가 나올지 이건 모르겠지만 상승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게 어,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것. 하방이 견고하고 깨져봤자 얼마 안 깨지는데 상승하면 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사실 여기는 지금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 방향이 우상향을 한다면 이렇게 좀 뭉쳐있던 애들은 좀 생각보다 오히려 오버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리고 아직 저희도 뭐 매수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회사를 이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한 36,000원 정도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의 현재 가격이 3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적정한 가격인가요? 좋은 회사가 적당한 기업, 그러니까 이걸 한번 써보면 이거. 좋은 기업이 적당할 때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버핏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적당한 거에서 조금 더 주가가 한 20% 정도 조정을 받으면 이때는 안전마진까지 확보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기대하면 3만원 아래로 가야지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3만원 아래라면 이 박스권 하단 정도에 위치하는 구간인데 사실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오면 뭐 내 게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1차 매수, 2차 매수 떨어지면 한다, 3차 매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것도 웃깁니다. 이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일단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좋은 회사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주도주는 아닙니다. 소외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 거죠. 소외되어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었구나. 요때 잠깐 타진 매수격으로 들어갔다가 요때 일단 매도를 하고 좀 다시 고민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때가 3만 한 2,000원까지 이렇게 왔을 때 요때 사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못 사긴 했는데 좀 더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사실 오늘은 뭐 외국인과 어떤 개인 투자자, 특히 외국인들이 한 4,700억, 4,2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좀 색깔이 다시 바뀌었네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아까 제가 카페에다가 쓸 때는 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죠. 아까 제가 카페에다가 이게 바로 썼을 때는 어땠냐면 주가가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전일보다 증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왜냐하면 거래량이란 것은 시장의 확신 매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즉 이런 것이죠. 상승했지만 확실한 어떠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직 조금 망설이나 이런 정도로 보자라고 했던 거고 대신에 만약에 오늘 이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이제 마감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거래량 증가한 것으로 다시 본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3,100이라는 것을 이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요 언저리를 한번 넘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전고점을 한번 돌파한다면 이 구간이 좀 저항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시장에 매일매일 이런 것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크게 보면 아직까지도 한국 코스피는 좀 무거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선제적으로 뭐 선춤에 이런 것은 사실 지수는 어렵고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그냥 실적만 보고 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지수의 방향은 확인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펜이 계속 안 나오네요. 실제로 여기 이 박스권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
현재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나갔다가 휩소를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여유 있게 뚫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이렇게 지수가 갈 때 실제로 시장이 다시 돌아섰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S&P 500이라든지 시장을 보면 S&P 500도 사실 분산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근데 어제 거래량 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S&P 500은. 근데 다만 나스닥에는 쏠림이 있듯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나스닥은. 그래서 그럼에도 S&P 500을 기준으로,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좀 시장을 본다면 아직 미국 증시는 과한 어떤 과열권 안에서 약간 지금 횡보 정도, 약간의 횡보 정도로 보이고, 하락이든 뭐 상승이든 뭐 이런 방향성은 아직 S&P 500도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조지표상에서도 과열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것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다우랑 S&P 500은 단기적인 어떤 과열의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은 단기적인 어떤 과열의 모습도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이 아직 과열권에 들지 않았다. 나스닥은 과열권의 보조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데, 그 말이 S&P 500이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반대로 아직 S&P 500이 한 발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과 나스닥의 방향성이 뭐 짧게 보면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같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아직 S&P 500이 치고 못 나갔다면 따라갈 수도 있다. 과열권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그런 어떤 좀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그 방송을 3프로 TV를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이거 저도 오랜만에 봐서 다시 좀 새록새록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 고점, 정점에서 확인되는 현상들 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하워드 막스 책에 나왔던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과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진짜 그런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주식이라는 게 사이클이고 역사이고 반복이고 하는 거이겠지만, 너무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마음이 일단 불편하면 비중을 줄이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마음은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싼 주식들은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뭐 전부 뭐 꼭 머리 꼭대기까지 가서 매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깨 혹은 뭐 팔꿈치 정도에서 매도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부터는 이렇게 크게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2, 30분 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최대한 좀 10분 안에 아주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아마 지루하시고 좀 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배속으로 들으면 딱 듣기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5배속으로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